계란 잘못 먹으면 콩팥이 녹아내립니다. 평생 투석하기 싫다면 이 영상 꼭 보세요. 72세 어르신을 응급실로 보낸 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그 자국이 깊게 패여서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아 당황했던 적은 없으신지요? 대부분의 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72세 박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이분은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이셨어요. 매일 새벽 약수터를 오르내리고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며 아침마다 계란을 2개씩 꼬박꼬박 챙겨 드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퉁퉁 붓고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콩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평소보다 몇 배나 치솟아 있었거든요. 박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좋다는 계란도 매일 먹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만 했는데 왜 제 콩팥이 이 지경이 된 건가요? 하고 말이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계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건강해지려고 계란과 함께 곁들여 드셨던 그 평범한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몸을 살리겠다고 정성껏 차려 드신 식단이 오히려 박 어르신의 콩팥 필터를 야금야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5분 중 1분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콩팥 기능이 서서히 꺼져가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8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박 어르신처럼 갑자기 부종이 오거나 응급실에 실려온 뒤에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여러분만큼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계란을 먹을 때 이것만큼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다는 최악의 조합 3가지를 명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건 단순히 속이 좀 더부룩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액을 탁하게 만들고 콩팥을 멈추게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콩팥을 씻어내고 계란의 영양을 보약으로 바꿔주는 비법들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노후를 병원 침대가 아닌 활기찬 산책길로 바꿔줄 정말 소중한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72세 박 어르신의 콩팥을 멈추게 했던 그 치명적인 식탁의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아침 식단은 안전한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당장 멈춰야 할 행동은 계란을 드시면서 두유를 함께 마시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계란도 단백질이고 콩으로 만든 두유도 단백질이니 같이 먹으면 기력이 2배로 좋아지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의 콩팥에 독가스를 들이붓는 것과 다름없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이 계란의 고품질 단백질을 받아들이려면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아주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두유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녀석이 이 소화효소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기를 잃은 단백질 찌꺼기들이 장 속에서 그대로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 암모니아라는 치명적인 독성 노폐물이 뿜어져 나오는데 이 독소를 온몸에 퍼지지 않게 걸러내느라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입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매일 아침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유 한 팩에 계란 2개를 드셨다는데 그게 오히려 콩팥 필터를 끈적한 오물로 가득 채우고 있었던 셈입니다.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재생되지 않는 장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놓치시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계란의 신선도입니다. 냉장고 구석에 오래 방치된 계란은 껍데기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거나 내부 단백질이 서서히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변질한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신선한 단백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암모니아와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콩팥이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걸러내겠지만 콩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께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됩니다. 계란을 흔들었을 때 속에서 출렁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깼을 때 노른자가 힘없이 풀어진다면 그건 여러분의 콩팥을 위해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신선한 단백질을 먹는 것만으로도 콩팥의 업무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것은 계란을 드신 직후의 후식으로 감이나 홍시를 드시는 것입니다. 가을이나 겨울철의 별미로 드시는 이 조합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장과 콩팥에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감 특유의 페른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는 순간 우리 뱃속에서는 아주 기괴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성분이 결합하여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단백질 탄닌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단단한 덩어리가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몸은 이 비정상적인 덩어리를 처리하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대사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양의 과부하가 고스란히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평소처럼 맑은 물을 거르는 게 아니라 진흙탕물을 억지로 짜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박 어르신도 식사 후에 입가심으로 드셨던 그 달콤한 홍시 한 알이 결국 콩팥 수치를 치솟게 만든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조합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콩팥세포 하나하나를 지치게 하고 결국 사구체라고 불리는 필터 조직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위험한 진실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해왔던 세 번째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계란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시원하게 마시는 녹차나 홍차 혹은 진한 커피 한 잔은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많은 분이 식후에 차를 마시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믿으시지만 계란을 드신 직후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여러분의 콩팥을 말려주기는 아주 지독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차 속에 가득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탄닌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계란의 단백질뿐만 아니라 노른자에 들어있는 귀한 철분까지 낚아채서 우리 몸이 흡수하지 못하는 찌꺼기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아깝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찌꺼기 복합체들은 혈액을 타고 돌다가 결국 우리 몸의 정화조인 콩팥으로 몰려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맑은 물만 걸러내도 벅찬데 끈적하고 커다란 이물질들이 계속 밀려들어오니 필터가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차의 이뇨작용입니다. 콩팥이 계란의 단백질 찌꺼기를 처리하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차를 마시면 수분이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려니 콩팥은 평소보다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쥐어짜야 합니다. 마치 메마른 진흙바닥에서 배를 끌고 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박 어르신께서도 소화가 안 된다며 계란 드신 후에 늘 진한 녹차를 서너 잔씩 드셨다는데 그게 오히려 콩팥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는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계란을 완숙으로 퍽퍽하게 익혀 드시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반숙이나 술안 형태로 부드럽게 드십시오. 의사인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단백질은 열을 오래 받을수록 구조가 아주 단단하게 변합니다. 완숙 계란처럼 단백질이 완전히 응고되면 우리 소화효소가 이걸 쪼개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소화가 늦어지면
장 속에서 단백질 부패가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요소, 질소라는 독성 물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 요소 질소가 혈액을 타고 콩팥으로 들어가면 콩팥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합니다. 하지만 반숙이나 수라는 단백질 구조가 아주 부드러워서 콩팥이 해야 할 일을 입과 위장해서 미리 다 끝내줍니다. 독성 노폐물이 생길 틈을 주지 않는 것이죠. 박 어르신은 등산하실 때 가져가기 편하다고 늘 계란을 15분 이상 푹 삶아 드셨는데 그게 콩팥에는 큰 부담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노른자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명쾌한 기준을 정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콩팥 수치가 정상인 분들은 노른자 속 레시틴 성분이 오히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다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성 콩팥병 3단계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노른자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한데 콩팥이 나빠지면 이 인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뼈가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면 계란을 드실 때 노른자는 절반만 드시거나 흰진자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콩팥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여러분의 생명줄인 콩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소중한 장기를 덜 힘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묵묵히 독소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20년 더 젊게 만들어줄 귀한 비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시간입니다. 제가 박 어르신께 직접 처방해드렸던 콩팥삿을 살리는 하루 일과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루틴만 그대로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다시 힘차게 뛸 준비를 마칠 겁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시면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혈액이 아주 끈적해집니다. 이때 물 한 잔이 들어가면 콩팥으로 가는 혈액의 길을 시원하게 뚫어주고 독소를 희석해줍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은 더 주목하셔야 합니다. 혈압약 중에는 칼륨 수치를 높이는 약들이 있는데 이때 계란과 함께 칼륨이 많은 채소를 너무 과하게 드시면 콩팥에 오히려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과 반쪽을 강조한 겁니다. 사과는 칼륨이 적절하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약을 드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계란과 곁들일 수 있는 최고의 짝꿍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계란을 드실 때 설탕이 들어간 케첩이나 소스를 듬뿍 찍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콩팥의 모세혈관을 설탕물에 절이는 것과 같습니다. 소스 대신 앞서 말씀드린 들기름 한 방울이나 식초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혈당도 잡고 콩팥도 살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아침 식사로 계란 한 개를 드시는데 제가 앞서 강조했듯이 반드시 반숙이나 술안으로 드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과 반쪽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사과 껍질에 가득한 팩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의 청소부와 같습니다. 계란 단백질이 소화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팩틴이 장에서 미리 낚아채서 대변으로 내보내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힘든 일을 장이 미리 대신해주는 셈이죠. 사과 반쪽 덕분에 여러분의 콩팥은 업무량이 절반으로 뚝 떠남지게 됩니다. 점심 식사 때는 계란을 활용한 요리를 즐기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때는 부추나 호박을 듬뿍 넣으셔야 합니다. 부추는 따뜻한 기운으로 혈액순환을 도와 콩팥으로 맑은 피가 잘 흐르게 해주고 호박은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소변이 잘 나오게 돕는 천연이뇨제 역할을 합니다. 계란찜에 애호박을 썰어 넣거나 부추 계란말이를 해서 드시면 이보다 더 좋은 보약 식단은 없습니다.
저녁 식사 때는 가급적 계란보다는 두부나 흰살 생선처럼 소화가 더 잘 되는 단백질을 선택해보세요. 만약 저녁에도 계란을 드셨다면 과일은 최소한 2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란이 위장해서 완전히 소화되어 내려간 뒤에 과일을 드셔야 콩팥을 망가뜨리는 독성물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진료실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계란은 하루에 몇 개까지 먹어도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분들이라면 하루 2개도 괜찮지만 60세가 넘으셨다면 하루 1개를 기본으로 하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는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으로 나왔다면 단백질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해야 하므로 하루 1개 이하로 드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과와 물을 꼭 곁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계란만 먹으면 얼굴이나 다리가 붓는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건 단순한 알레르기가 아니라 지연성 과민 반응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콩팥이 계란 단백질을 처리하는데 큰 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인 것이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일단 2주 정도 계란을 끊어보시고 붓기가 빠지는지 확인해보세요. 그 후에 다시 드실 때는 제가 알려드린 콩팥 보호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미 콩팥이 안 좋다고 진단받은 분들의 걱정입니다. 선생님, 저는 콩팥이 나쁘니 단백질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하고 물으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단백질을 아예 끊으면 근육이 다 빠져서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중요한 건 양과 방법입니다. 하루 1개 정도의 계란을 사과와 함께 드시면서 주기적으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하고 몸무게가 갑자기 1kg 이상 늘지는 않는지 체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은 분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계란 먹을 때 짭짤하게 소금이나 간장을 찍어 먹어야 맛이 나는데 콩팥에 괜찮을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콩팥의 가장 큰 적은 단백질 찌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트륨입니다. 소금기가 들어가면 혈압이 오르고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실 때는 소금 대신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보세요.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계란의 고소한 맛을 더 살려주면서 콩팥의 압력을 낮춰주는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병원에서 태어나신 후 정확히 이 루틴대로 실천하셨습니다. 박 어르신도 이 일과표를 받으시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사과와 물을 챙기고 조리법을 반숙으로 바꾼 지 단 1달 만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사과 한쪽 물 한 잔의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 바로 이 루틴을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2글자나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서로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됩니다. 함께 시작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박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한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콩팥 인생을 바꿀 귀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핵심만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 테니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계란을 드실 때 여러분의 콩팥을 직접 공격하는 3가지 최악의 짝꿍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유와 감 그리고 진한 차입니다. 두유는 단백질 소화를 막아 독소를 만들고 감은 뱃속에서 딱딱한 덩어리를 형성하며 진한 차는 콩팥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 3가지만 식탁에서 치워도 여러분 콩팥의 수명은 10년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계란을 보약으로 만드는 최고의 비결은 사과 반쪽과 물 한 잔 그리고 부추나 호박입니다. 사과의 팩틴이 노폐물을 미리 청소해주고 물이 콩팥의 업무를 도와주며 부추와 호박이 혈액순환과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계란 하나를 드시더라도 이렇게 똑똑하게 챙겨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조리법의 혁신입니다. 퍽퍽한 완숙 대신 부드러운 반숙이나 수란을 선택하십시오. 단백질 구조가 부드러워야 콩팥이 찌꺼기를 처리하느라 고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확인하실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2를 넘지는 않는지 꼭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 제 72세 박 어르신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3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신 박 어르신께서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예전에 그 칙칙하고 부어있던 얼굴은 간데없고 눈매가 아주 또렷해지셨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를 기쁘게 했던 건 검사 결과였습니다. 치솟았던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 범위로 뚝 떨어졌고 콩팥의 여과 기능이 다시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아침마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고 양말 자국도 생기지 않아요. 무엇보다 다시 산에 오를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을 먹거나 비싼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먹는 이 한 끼의 식사를 제대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72세 박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은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따뜻한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에 건강한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즐겁고 노후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셔서 박 어르신처럼 활기찬 매일을 누리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 대신 공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 쉽고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